한국에서 금기시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6.25 전쟁에 대한 아픔을 함부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는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민족 상잔의 비극에 대해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6.25에 관해서도 이웃나라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운 좋게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피폐해진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며 한국 전쟁이 일본에 있어서는 행운이라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소다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본의 많은 국회의원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일본의 경제는 일어설 수 있다는 논조의 연설을 통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일 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은 계속해서 이웃나라인 한국을 통해서 반전을 꾀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역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오며 한국에 대한 또 다른 거센 파도를 일으키려 합니다. 일각에서는 6.25처럼 운이 좋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달간 잠수를 타고 있는 아베 총리의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라며 8월은 그야말로 한국 때리기를 최대한 시행하면서 참의원 해산 타이밍을 잡는 시기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명이 발생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 내각에 대한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내각은 손을 놓아버린 상태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주요 고위급 임원들이 기부금을 받았다는 일본 여행협회의 요구에 따라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국적 코로나 확산이 되어가나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소 아베 정권의 우호적인 논조를 펴온 산케이신문도 최근 사설에서 고투 트래블 사업의 일시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국민들이 더 흥분하는 것은 고투 트래블 캠페인이 애초에 전문가들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회의인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 회장은 지난달 29일 중의원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고투 트래블 게시판단에 시간을 두자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투 트래블 사업에 무조건 착수한 것이지만 코로나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역으로 일본 경제의 손해가 훨씬 커진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등 코로나 이후 도쿄올림픽이 취소된 것을 메꿔보려는 아베 내각은 그야말로 헛발질만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는 현 시점에서 마지막 보루인 한국에 가장 강력한 한 수를 던져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출 규제 카드는 써버려서 더 이상 효과가 없으며 제2, 3의 갈등의 요소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근 아베 사죄상 문제도 그 조각상이 아베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하나라도 나오면 반한 감정을 키운다고 보여지는 국면 그대로입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금융제재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의 돈줄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일본의 언론의 보도가 앞다퉈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은 한국 법원에 의한 일본 징용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비해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며 관세 인상이나 송금 중단 등 복수의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등도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많은 관련이 있는 일본의 금융회사들의 자금을 끊어서 반도체 사업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다소 근거 없는 낭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면 일본 네티즌들도 그에 동조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리면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반응합니다. 그러나 일본 금융회사에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자금을 빌려 썼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아쉬운 것은 일본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로 일본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통하지 않는다고 한들 삼성전자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우량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일본 금융업계야말로 아쉬울 것이지 삼성은 끄덕도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마저 순식간에 글로벌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해서 별다른 탈 없이 넘어간 삼성인데 일본이 대출을 긴급하게 회수하려고 해봤자 거의 타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삼성과 관련된 일본의 금융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송금 규제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어 수출 규제보다 훨씬 보복 측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 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거 1998년 한국이 일본에 자금을 제대로 못 빌려서 IMF 사태가 터진 것을 회상해 봤을 때 한국의 돈줄 끊기가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 같은 협의는 절대로 일본에서 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앞서 망원 제조기인 아소다로 부총리는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아서 결국 한국은 항복하며 나오게 되어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 옵션이 많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은행들도 일본의 달러를 융통하거나 대출이 많이 몰려 있으므로 일본에서 자금을 끊어버리면 달러 부족에 시달려서 국가 디폴트가 오게 되어 있다며 제2의 IMF가 한국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체결한 상태이므로 일본의 금융으로 한국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현대 온라인은 한국이 수출 규모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최근 달러 외환 보유고가 90억 달러나 줄었다며 중국이 한국 제품을 예전처럼 수입하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미국과의 달러 스와프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두 손을 벌리게 되어 있고 한국은 국가부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3%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은 7월 들어서 마이너스 7%대로 4, 6월에 비해 10% 이상의 반등을 한 상황인 반면 일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대가 우려될 정도인데 이것은 한국보다 5, 6배가 좋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제대로 코로나를 방어하지 못한 결과로 230조 엔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한화로 2,500조 원의 손실분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마이너스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일시적인 외환보유고 감소를 걱정할 때가 아닌 것이죠. 한편 이 와중에 오히려 일본의 타임스 온라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가 더 걱정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공세로 나가야 한다는 언론 보도 일변인 순간에 오히려 한국이 여유롭다는 것인데요. 만약 한국에서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해서 일본이 금융제재와 같은 보복 조치를 강하게 전개한다면 한국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최근 한국 상황을 보면 더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의 북한 관련 정보력이 훨씬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지소미아는 쉽게 취소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 협정을 통해서 우주 발사체에 탑재되는 연료를 고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개정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군사 정보력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군사 이성을 마음대로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일본에 내놓을 것도 일본에서 우려가 된다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심각한 대치 상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일본에는 지소미아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북한 관련 정보는 훨씬 더 막강해질 것이고 일본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온갖 카드를 내밀면서 아베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큰 문제 없이 견뎌낸 한국 그리고 코로나를 상당히 잘 이겨내 경제적으로도 선방하고 있는 한국에 자국의 경제가 극도로 안 좋은 일본이 움직여봤자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이 본격화된다는 이번 8월에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민당 내부에서 스가가 3월 이후 중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총리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에서 코이케 도쿄 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스가를 공격한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겨우 불씨를 살려가고 있던 도쿄올림픽도 8일부터 시작될 비상사태 발령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스가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본 정계 소식입니다. 결국 스가는 8일 오전 0시부터 적용할 비상사태를 7일에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스가는 7일 연속으로 3,000명 이상의 C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이케 도쿄 도지사를 포함해서 3개 현의 지사들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큰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고 결국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지난달 23일 정부 분과회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밤 10시에서 더욱 단축하도록 도쿄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코이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비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말에 도쿄도에서만 일일 감염자가 1,300명을 넘어서자 일본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갑자기 정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계에서는 언론에 도쿄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는 진흙을 뒤집어 쓰도록 하는 흐름을 코이케가 잘 만들어냈다 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코이케의 현란한 쇼맨십에 크게 당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TV 캐스터 출신의 코이케가 화려한 언변과 라이브 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여론의 흐름을 읽고 문제를 선점하는 극장형 정치인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결국 정계에서는 스가가 코이케에 떠밀려서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지지도도 추락하게 되었다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지지도 하락인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당내에서도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었고 리더십 부재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조기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력 정치평론가인 고바야시 기치야는 이번 주 주간 아사히에서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3월 말에 2021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스가 총리가 퇴진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짧은 기간 안에 훅 빠진 상태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고투 여행 캠페인의 중지를 제때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C19 신규 확진자가 폭발하니까 떠밀려서 갑자기 일단 중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여론이 8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일시 정지를 결정한 날에도 국민들에게는 5인 이상 회식 금지를 요청해놓고는 본인은 8명이 모여서 회식을 하다가 들통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스가는 전혀 심각한 상황을 모른다. 이것이 스가의 문제이다 라는 의견이 70% 가까이 될 정도로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깊어진 것입니다. 일본의 원로 저널리스트 다하라 소이치로는 주간 아사히의 기고를 통해 이렇게 바보 같은 결정을 하거나 막연하게 미루고 있는 것은 스가 총리가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이치로는 지난해 C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할 때에 아베에게 왜 비상사태를 발령하지 않는가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베는 일본 국민들은 정부의 말에 순순히 따라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괜찮다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사태 발령으로 스가와 자민당은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스가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제공하는 이 대회를 실현하는 결의하에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사태 발령으로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가 또 다시 사용 중지된 것입니다. 해외에도 도쿄에 가면 안 된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자민당 내부에서는 결국 스가의 중도 사퇴 시점과 차기 총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노다로 행정개혁상과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말까지이며 10월 21일에는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가 됩니다. 자민당은 이 두 가지 정치 이벤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인데 장래는 매우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정계에서는 최소 3월 말에 정기국회 폐회와 함께 스가가 중도 사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스가 이후의 행방입니다. 여러 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시바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시바 의원은 당 내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옹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모무라 하쿠본 의원은 보수색이 너무 강해서 모테기 도시미스 외상은 다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의원이 기시다 후미오 의원입니다.
아베가 차기 총리로 고민할 정도였지만 정치력에 큰 약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 혼란을 수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내각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정치인으로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총리 출마를 하고 싶었지만 파벌의 수장인 아소다로가 스가를 지지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고노다로가 실제적인 당 사역 등의 실무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우려가 높아서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박할 정도로 인성에 문제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노다 세이코 간사장 대행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대만의 차이 잉원 총통처럼 여성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전격 등판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분위기를 띄우면 완전히 새로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차기 총리가 언급이 되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베의 재등판설입니다. 누구보다 아베가 나오면 보수 세력이 결집을 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언급되고 있는 많은 의원들보다 가장 확실한 카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동네 바보가 된 스가는 결국 곧 물러나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보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바보인 아베가 재등판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왜 저렇게 놀고 있는지 신통할 정도입니다.